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법에 대한 이야기, 말의 규칙인 문법에 대한 소개는 저번 동영상으로 다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동영상부터는 말을 할 때 꼭 필요한 어휘, 단어들 있잖아요. 그 어휘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본적인 단어들을 알고 있는데 그 단어들과 또 단어들 사이에 어떤 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단어를 하나 알면 그거를 이용해서 단어를 더 늘려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휘의 확장이라고 해서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접두사와 접미사를 이용해서 어휘를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접두사와 접미사는 단어의 앞에 붙는 것을 이제 접두사라 그러고 단어의 뒤에 붙는 것을 접미사라 그러는데 앞 머리 두자하고 꼬리 밑자죠. 어떤 접두사와 접미사는 이제 품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또 어떤 접두사와 접미사는 품사는 안 바뀌고 뜻이 좀 이제 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어떤 건지를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4개의 문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단어의 뒤에 붙는 접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많은 접미사들을 배워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명사의 끝에 s를 붙여서 복수를 만들 때 있잖아요. 이때 붙는 s도 접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명사가 단수였다가 접미사 s가 붙어서 복수로 만드는 그런 의미의 확장을 하는 접미사가 되겠고요. 또 동명사도 있었죠. 동명사는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품사가 바뀌었죠. 동사에서 명사로. 이때 끝에 붙는 ing도 동명사를 만드는 ing도 접미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일부고요. 또 현재 분사도 있습니다. ing가 역시 붙는데 이거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똑같은 형태의 ing인데 하나는 동명사일 때는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접미사의 역할을 했고 또 현재 분사에서의 ing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과거 분사를 만들 때 우리 동사에다가 이제 규칙적인 변화죠. 동사에다가 끝에 ed를 붙였었죠. 이때는 또 동사가 형용사로 됩니다. 그죠? 과거 분사 규칙적인 변화죠. 과거 분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역할이 거의 형용사니까 끝에 단어의 뒤에 ed가 붙어서 품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접미사였고요. 또 비교급도 최근에 배웠던 비교급도 있습니다. 형용사나 부사 뒤에 er이나 est가 붙어서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건 또 의미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접미사의 일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미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딱히 접미사라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다양한 접미사들을 배워왔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휘를 확장시키는 그런 접미사들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품사를 변화시키는 접미사인데요. 단어 뒤에 en이 붙어서 이제 동사를 만드는 그런 접미사입니다. 예를 보시면 deep, 깊은이란 형용사 뒤에다가 en을 붙이면 deepen이라고 해서 깊게 하다, 깊이를 더하다 하는 그런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끝에 deep 뒤에 붙는 en은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의미를 확장시키는 접미사 예를 보실까요? worth, 가치가 있는 이란 형용사죠. 거기에 less를 붙이면 worthless, 가치가 없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worth가 가치가 없는 이란 형용사인데 뒤에 less가 붙어서 worthless, 가치가 없는 이라고 뜻이 바뀌는 거죠. 의미가 확정되는 것이고 품사는 형용사에서 형용사로 된다. 이렇게 됩니다. less가 보통 붙을 때는 명사 뒤에 붙어서 형용사로 만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형용사 뒤에 또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품사는 바뀌지 않고 의미가 바뀌는 그런 접미사 역할이 되겠고요. 또 품사도 변하면서 의미도 또 확정되는 그런 접미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EV 해서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인데 talk, 말하다 뒤에 붙어서 talkative라는 말이 많은
이런 형용사가 됩니다. 수다쟁이의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 talk 말하다에서 ive가 붙어서 talkative 말이 많은 이런 뜻이 약간 바뀌죠. 말하다 하고 말이 많은 하고 조금 다르지만 이런 의미가 확장되는 그런 전미사의 역할이 또 되겠습니다. 이번엔 전미사에서 의미에 따른 전미사의 차이를 좀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비교급을 배울 때, 비교급을 소개시켜 드릴 때 예를 들면 old라든지 far라든지 late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보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에 따라서 비교급과 최상급이 다 각각 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미사도 뜻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전미사를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succeed, 성공하다 또는 succeed에는 또 계승하다, 있다 이런 뜻도 있죠. 그리고 두 가지 뜻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succeed의 명사형은 success가 되겠고요. 이거의 형용사형은 successful, 성공적인 이렇게 변화를 전미사가 붙어서 변화를 하게 되겠고요. 있다, 계승하다, 계속하다라는 뜻을 가질 때는 명사는 succession, 계승이 되겠고요. 계승이 되겠죠. 이거의 또 형용사형은 계속적인, 연속적인 이럴 때는 successiv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같은 succeed라는 동사에서 뜻에 따라서 전미사가 다르게 쓰이게 됩니다. 이런 예는 우리 비교급과 그 다음에 최단급 할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미사에 따라서 또 다양한 뜻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전미사에 따라서 또 각각의 그 고유한 뜻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reate 하면 만들다, 창조하다, 창작하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create. 근데 이거를 이제 creator 하면 만드는 사람, 창조자 이렇게 되겠고요. creation 하면 창작 활동, 창작, 만드는 것, 만드는 행위 이렇게 되겠고 creature 하면 생물, 창조물, 피조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create, 창작하다, 창조하다, 만들다에서 창작자가 되느냐, 그 다음에 창작이 되느냐, 피조물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전미사들이 or이 붙느냐, tion이 붙느냐, ur이가 붙느냐 이렇게 그 뜻에 따라서 다양한 전미사를 사용해서 뜻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접두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접두사는 단어의 앞에 위치해서 품사를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의미를 확장시키거나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품사를 바꾸는 것을 한번 보시죠. rich라는 형용사가 있으면 rich는 부유한, 풍부한, 돈이 많은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잖아요. 그 앞에 en을 붙이면 enrich 해서 질적으로 향상시키거나 그 다음에 부유하게 하거나 이런 뜻을 가진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rich이란 형용사 앞에서 en을 붙이게 되면 enrich 해서 동사의 뜻을 가지게 되겠고요. 의미를 또 확장시키는 예를 보실까요? 이번에는 correct, 옳은 이란 형용사 앞에 in을 붙여서 incorrect, correct가 incorrec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이 아니고 이거는 부정의 뜻이 있습니다. in에. 그래서 부정확한, 정확하지 않은 하는 반대의 뜻을 가지게 되겠고요. 같은 형용사인데 그렇습니다. 또 다른 in을 붙여서 insight가 있습니다. sight라는 단어는 see, 보다 있잖아요. 그 보다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보기, 광경, 시야 뭐 이런 뜻을 가지는데 그 앞에 in을 붙이면 이 in은 생긴 거는 incorrect 할 때 in하고 똑같은데 뜻은 다릅니다. 뜻은 이거는 부정이 아니고 안쪽으로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insight 하면은 통찰력, 안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통찰력이라든지 또는 식견 이런 뜻을 가지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두사나 전미사에 보면 이제 철자는 같은데 뜻이 다른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접두사나 접두어를 볼 때, 접두사나 전미사를 볼 때 철자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명사겠거니 이거는 형용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에서 이걸 접두사와 전미사를 붙여서 이런 뜻으로 변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고 새로운 단어들을 추가해서 익히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또 기존에 알고 있던 어휘들이 이거하고 이거는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더 쉽게 그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어휘를 더 늘릴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접두사와 접미사의 그 예를 좀 보겠는데요. 클락이란 단어를 기억하시죠? 이거는 큰 시계입니다. 벽걸이 시계. 그 클락에다가 접미사 wise를 붙이면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하는 뜻이 됩니다. wise가 뭐뭐 하는 방향으로 하는 뜻을 가진 접미사가 되겠고요. 여기에 앞에다가 카운터를 붙이면 카운터 클락 와이즈가 되면 카운터는 반대의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운터 파트라든지 뭐 카운터 펀치라든지 카운터 어택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카운터는 반대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이기 때문에 카운터 클락 와이즈 하면 시계가 도는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클락이라는 단어 하나에 와이즈가 붙으면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카운터 클락 와이즈가 되면 반대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는 뜻이 되겠고요. happy,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거는 행복한이란 형용사입니다. 거기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ness를 붙이면 happiness 하면 행복이 되겠고요. 앞에 아닌, 부정을 뜻을 가진 on이란 접두사를 붙이면 unhappiness 하면 행복하지 않음, 불행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에다가 이제 접미사와 접두사를 붙여서 뜻을 다양하게 또 변화가 되는 거를 예를 보셨습니다. 접두사와 접미사를 소개하다 보면 이제 어근이라는 걸 좀 간략히 소개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근이라는 것은 단어의 뿌리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단어의 뿌리에서 가지를 치고 줄기를 쳐가지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어근은 보면 이제 그리스 말에서 출발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할 때 클락이라는 거에 단어 하나에서 뒤에 접미사가 붙고 접두사가 붙어서 여러 가지 단어 뜻이 또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어근도 어근 여기 하나에다가 접미사가 붙고 접두사가 붙어서 또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거가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제 패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패드는 독립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그냥 이 어근으로서 발에 손발할 때 발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만드는 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여기서 나오느냐 하면 패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 페달, 뭐 엑셀레이터 페달 이렇게 발로 밟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페달이 아니고 이제 영어로는 패들이라고 하는데 발로 밟는 것 이렇게 되겠고요. pedestrian 하면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 보행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단어가 길어서 복잡하지만 미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고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큰 길이 아닌 경우,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 왕왕 이런 식으로 패드 크로싱 하고 표시가 길에 적혀 있습니다. 패드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제 pedestrian, 보행자, 그 다음에 crossing, xing은 X가 이제 긴 말을 줄일 때, 우리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가 앞에 단어가 철자가 기니까, 그럴 때 줄여서 X를 씁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되고요. 엑스마스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크로싱이 단어가 철자가 길어지니까 그냥 X로 표시해서 크로싱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pedestrian crossing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고요. 이 말의 뜻은 앞에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디큐어라는 또 단어가 있고요. 페디 하면 이제 발에 관련된 거고, 큐어는 치료제, 처리, 뭐 그다음 페인트 칠하고 페인트가 굳는 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자분들 잘 아시죠? 페디큐어 하면 발톱에 색칠하는 걸 페디큐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이제 매니큐어가 있는데, 매니큐어가 아니고 매니큐어. 패드는 발에 관련된 것이고요. 맨 하면 이거는 손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맨에서 관련된 또 파생된 것들이 매뉴얼, 오토매틱,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하는 매뉴얼, 그 다음에 매뉴스크립트, 손으로 쓴 원고, 매니플레이트, 손으로 조작하다 하는, 손으로 하는 이런 거를
여기서 파생된 man에서 파생된 또 파생어들이 또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관련된 건 이제 어근이 man이고요. 발에 관련된 어근은 pad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pad에 대해서 또 파생된 하나를 더 보시면 impediment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im, 접두사 im은 이제 뭘 반대하는 부정의 뜻을 가진 그런 접두사가 되겠고요. impediment 하면 방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데 앞에 걸리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ad는 발에 관련된 어근이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접미사와 접두사가 붙어서 다양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pad라는 것을 뜻을 알면 pedal, pedestrian, pedicure, impediment 이런 단어들도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어휘를 내가 알고 있는 어휘들을 이렇게 늘려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접미사가 어근에 붙어서 앞에 기존의 단어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보면 철자나 또는 강세의 위치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는 요즘은 참 사전 찾기 쉽잖아요. 그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에서 전자사전, 뭐 다음이나 네이버 또는 뭐 영어 사전도 많이 있고요. 해서 사전에 철자만 넣으면 발음까지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음까지 쉽게 익힐 수 있게 아주 요즘 편한 세상이니까 그렇게 익히셔야 정확한 영어 단어를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강세 위치가 영 다르고 하면 이건 이제 콩글씨가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보시죠. able, 가능한 이란 형용사가 있는데 여기에 강세는 앞에 있습니다. able,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명사로 만들려면 명사로 만들어주는 접미사 ty를 붙여서 이제 명사를 만들게 되는데 able은 가능한이고 명사가 되면 그 가능 이렇게 되겠죠. 능력 하면 abilit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른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i가 be하고 하나 생기고요. 또 ability하고 ty 앞에 또 i가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ability하고 강세의 위치는 또 앞으로 제일 앞에 있던 A에서 able에서 ability 하고 강세의 위치도 변하게 되겠습니다. 철자도 하나씩 변하고요. 그 다음에 강세 위치도 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뜻은 ty가 붙으니까 명사가 되는 건데 철자도 변하고 강세도 변하고 해서 그냥 ty만 붙인다고 해서 명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꼭 눈여겨 봐두고 익히셔야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보시죠. fantasy, 환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타지하는 그 fantasy인데요. 이 명사 환상에서 이거를 형용사로 만들면 IC, 형용사로 만드는 접미사 IC를 붙여서 형용사가 되는데 이때는 없던 푸른색으로 표시한 T가 명사에는 없었는데 형용사로 바꿀 때는 생겨납니다. 그래서 강세의 위치도 fantasy에서 fantastic 하고 강세의 위치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없던 T 발음도 생겨납니다. fantastic. 그래서 무조건 IC를 붙인다고 형용사가 되느냐가 아니고요. 이렇게 강세의 위치도 변하고 철자도 틀려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onceive, 생각하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서 강세의 위치는 conceive가 되겠고요. 이거에 T를 붙이면 이제 명사가 될 겁니다.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를 붙여서 conceive가 생각하다, 상상하다 여기서 concept 하고 없던 P가 생겨납니다. receive, 받다도 비슷한데요. concept하고 강세의 위치도 바뀌고 없던 P도 생겨나고 우리가 콘셉트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개념 있잖아요. 그 생각 개념 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concept. 그 다음에 muscle이란 근육이죠. muscle에서 C는 소리가 나지 않죠. muscle하고 S 소리만 납니다. 근데 이거를 형용사로 만들 때 형용사로 만드는 접미사 AR을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면 muscular하고 C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U도 딱 생겨서 붙게 되고요. 그래서 muscle, 근육이란 명사를 형용사로 만들 때 AR을 붙여서 접미사 AR을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데
소리가 원래는 묵음이었던 소리가 안 나던 C가 소리가 나게끔, 그 다음에 없던 U도 또 달라붙게끔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uscle이 형용사는 muscular 이렇게 C, Q 소리가 나게 되겠습니다. 접두사와 접미사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점들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형태는 같은데 그 뜻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두사 in을 보면 inflame 하고 이제 flame이 불꽃입니다. 앞에 in이 붙어서 inflame 자극하다, 불꽃을 만들다, 불태우다 하는 그런 뜻의 동사가 되겠고요. 이때 접두사 in은 동사를 만드는 접두사가 되겠습니다. 또 inaccurate 하면 accurate가 정확한 아주 그런 뜻인데 여기서 inaccurate 할 때 in은 아닌 부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inaccurate 하면 정확하지 않은 이란 뜻이 되겠고요. 또 intake, take에 또 앞에 in이 붙을 때는 이건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take 하면 섭취가 되겠죠. 그래서 inflame, inaccurate, intake 할 때 접두사는 in을 쓰는데 in 접두사 in을 쓰는데 그 뜻이 다 다릅니다. inflame 할 때는 불꽃에서 불꽃을 만들다, 불태우다라는 동사를 만드는 접두사의 역할을 하고요. inaccurate는 부정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는 접두사의 역할을 하고 intake 할 때 in은 안으로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같지만 그 뜻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접두사를 보고 기계적으로 무조건 이거는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전미사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전미사 AL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deny, 부정하다, 부인하다에 AL이 붙으면 denial 해서 부정, 부인 이런 명사가 되겠고요. 또 horizon, 수평선이란 명사에 AL이 붙으면 horizontal 해서 이거는 수평선에 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L은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하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 4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는 이제 IZE 또는 영국식 영어로는 ISE도 쓰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IZE를 쓰겠죠. stabilize 하면 안정화시키다 하는 뜻이 되겠고요. 원래는 stable, 안정적인 에서 IZE가 전미사로 붙어서 이제 stabilize, 안정화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만들게 되겠고요. stable, 안정적인 이런 형용사에서 또 나온 그 파생어들은 stably, 안정적으로 라는 부사가 있고요. stability, 안정, 딱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거, 그런 명사도 있고 unstable, 안정적이지 않은 이란 그런 또 뜻도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organize, 이제 조직화하다 하라는 동사는 이제 organ은 장기, 조직이란 명사가 되겠고요. 거기에 장기는 뭐냐면 사람의 내장 기관 있잖아요. 그 장기입니다. 또 조직, 거기에 IZD를 전미사로 붙여서 이제 organize, 조직화하다 하는 그런 동사가 되겠고요. organ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들은 organic, 유기물의 이런 말도 있고 organization 하면 이제 조직이 되겠죠.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기구라든지 하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alize 하면 깨닫다, 실현하다 하는 그런 동사가 되겠는데 오늘 출발점은 이제 real, 실제적인, 현실의 라는 형용사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real에다가 IZD를 붙여서 realize, 깨닫다, 실현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real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들은 really, 실제로 하는 그런 부사도 있고 reality, 현실이라는 명사, 또 같은 명사인데 realization 하면 실현, 뭐를 실제로 만드는 거. 그래서 real, 실제적인, 현실의 라는 그런 형용사에서 reality, 현실, 또 다른 명사는 realization 이렇게 뜻에 따라서 또 명사가 다르게 또 쓰입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시죠. She hired a lawyer who specializes in diverse cases 인데요. 여기서 lawyer는 law, 법이죠. 법에다가 끝에 er,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lawyer하고 법률가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er이 그냥 붙는 것이 아니고 y를 하나 끼워 넣어서 lawye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specialize라는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special, 특별한 이란 그 형용사에다가 전미사 iz가 붙어서 specialize가 되겠고요. 전문화하다, 뭐 특수화하다, 특수하게 만들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verse는 이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e hired, 그녀는 고용했다. a lawyer, 그 법률가, 여기 변호사를 하면 되겠죠.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어떤 변호사냐 하면은 who specializes in 그 어디에 전문화를 했냐면 diverse cases, 이혼 케이스에, 이혼 소송에 전문화한, 특화된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용했다, 변호사, 전문이다, 이혼 소송. 케이스가 경우도 되겠고요. 법률적 용어로는 이제 소송, 이렇게 이런 뜻을 씁니다. She hired a lawyer who specializes in diverse cases 라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는 이제 en이 있는데요. 끝에 전미사입니다. 뒤에 단어 뒤에 붙는. 그래서 lengthen, length에다가 en을 붙여서 이제 길게 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length란 단어 자체가 long, 긴이란 형용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불규칙적으로 변한 거죠. long, 긴에서 명사가 길이가 된 길이 하면 length 되겠고요. length에서 또 나온 단어들이 이제 lengthly, 길게, lengthwise 하면 wise가 뭐뭐 방향으로, 아까 clockwise, 시계 방향으로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wise는 방향으로입니다. 그래서 lengthwise 하면 길이 방향으로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deafen 하면 deaf, 귀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의 라는 형용사에다가 en을 붙여서 deafen, 귀를 들리지 않게,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다, 귀먹게 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여기서 또 나온 단어는 deafness, 소리가 들리지 않음, 귀먹음이란 또 명사가 되겠습니다. strengthen도 있는데요. strengthen은 strength에다가 length하고 비슷하죠. 거기다 en을 붙여서 튼튼하게 하다 하는 뜻이 되겠고요. strength, 그 튼튼함이란 명사는 strong, 튼튼한이란 형용사에서 출발한 명사가 되겠고요. 또 거기서 또 나온 단어는 strongly 하면 튼튼하게, 뭐 이런 또 단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죠. The stains on the wall have darkened and expanded 인데요. The stains 했을 때 stain은 얼룩, 오염입니다. 그래서 the stains on the wall, 벽에 있는 그 얼룩은 have darkened, 더 어두워졌다, 더 짙어졌다. dark이 어두운 인데 거기에 en을 붙여서 darken해서 어두워지다, 더 짙어지다, 뭐 이렇게 되겠죠. and expanded, 그리고 expand가 확장하답니다. 더 넓어졌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이 expand의 명사는 expansion이 되겠습니다. D가 이제 끝에 원래 SION이나 TION이 붙어서 명사를 만드는 건데 SION이 오면서 D가 이제 사라졌거나 또는 뭐 S로 같이 묻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ansion 하면 확장이 되겠고요. 다시 2번 문장을 보면 The stains on the wall, 벽에 있는 얼룩들은 have darkened, 진해졌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진해졌다. and expanded, have expanded죠. 더 커져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끝에 fy가 붙는 이 전미사 fy인데요. 예를 보시죠. purify 하면 뭐를 정화를 하고 깨끗이 만드는, 깨끗이 만들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출발점은 pure, 순수한 이란 형용사에서 이제 출발했는데요. pure에다가 끝에 fy를 붙이면 purify 하고 정화하다, 깨끗이 만들다 하는 그런 동사가 되겠고요. pure, 순수한, 깨끗한에서 출발한 단어들은 뭐 purely, 순수하게, pureness, 순수, 뭐 이런 또 단어들이 있습니다. justify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당화하다 하는 그런 말인데
just에다가 fi를 붙였습니다. just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냥 막 딱만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올바른 정당한 그런 뜻이 있는데 올바른 정당한 뜻에 그 fi를 붙여서 이제 그 정당화하다 하는 justif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just에서 정당한 올바른 여기서 출발한 또 다른 단어들은 justly, justice 하면 법 사법 체계가 되겠죠. 정당함 그런 말이 되겠고요. justifiable 하면 끝에 able이 있으니까 뭐뭐 가능한이죠. justify가 가능한, 정당화가 가능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justifiable. 그래서 just에서 이제 올바른 정당한에서 출발한 justice, justifiable 이런 단어들이 또 있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humidify라는 또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습도를 높이다, 습하게 만들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humid, 습한, 우리 여름에 덥고 습하고 막 끈적끈적하고 할 때 습도가 높은 그 humid입니다. 그래서 humid, 습한에다가 fi를 붙여서 humidify 하면 습하게 만들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습도는 humidity, 그 다음에 우리 가습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humidifier를 하는 기계 해서 끝에 er를 붙여서 하는 장치 해서 humidifier 하면 이게 가습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번 보시죠. He tried to simplify the story for the younger audience 인데요. 여기서 simplify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simple, 간단한 에서 나온 simplify 해서 간단하게 만들다 하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끝에 전미사 fy가 붙어서 동사를 만들었죠. audience가 있습니다. audience에 있는 앞에 붉은색으로 표시한 aud는 이제 소리에 관련된 그 어근입니다. 그래서 audience 하면 이제 소리를 듣는 사람들 해서 청중이 되겠고요. aud에서 aud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들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오디오 있지 않습니까? 뭐 전축이라든지 뭐 라디오 듣는 그런 기계들 오디오 기기라 그러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기계들을 이제 오디오라 그러고요. 앞에 aud가 있죠. 그다음에 audible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로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하는 audible 끝에 있는 IBLE는 able 가능한의 변형입니다. 그 A가 I로 변형이 돼서 이제 able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가능한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의 뜻은 he tried 그는 노력했다. 뭘 어떻게 노력했냐면 to simplify 간단하게 만들려고 the story 이야기를 간단히 만들려고 for the young audience 뭐를 위해서죠. 뭘 위해서냐면 더 나이가 어린 audience 청중들을 위해서 그는 더 어린 청중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간단히 하려고 노력했다, 시도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그때 이제 전미사가 ate 또는 vat도 되겠는데요. ate로 끝나는 전미사가 될 때 이제 동사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보시면 originate 어디에서 유래하다, 출발하다 하는 그런 동사가 되겠는데요. 원래 출발점은 이제 origin 기원이죠. 어디 원점 그 origin에서 ate가 붙어서 originate 어디 출발점에서 이제 유래하다 하는 뜻이 되겠고요. origin에서 또 나온 단어들이 original 독창적인 원래의 고유의 그런 말이죠. originality 하면 독창성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때 ty가 붙은 거는 이제 명사를 만드는 그런 점사가 되겠고요. 또 다른 예는 activate 가동시키다, 가동하다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active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active는 동사 act에서 나왔다. 그 움직이다에서 활동하다에서 나온 active 활동적인 에서 ate를 붙여서 activate 하면 활동하게 만들다, 가동시키다 하는 뜻이 되겠죠. active에서 나온 단어들은 actively 하면 활동적으로, activity 하면 활동, action은 이제 행위, 행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어떤 그룹 활동을 한다 할 때는 이제 activity란 말을 하겠고요. 그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 할 때는 action이 되겠죠. 같은 명사라도 그 뜻에 따라서 activity가 쓸 수도 있고 action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보시죠.
I asked him to explain his actions. I asked him, 나는 그에게 물었다. To explain his actions. 그의 행동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가 되겠네요. 이때는. 그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이 왜 그러냐 하고 설명하라고 나는 요구를 했다. 그럴 때 행동은 이제 action이라고 쓰게 되겠고요. There were lots of activities for children. For children,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lots of activities 했으니까 많은 활동들이 있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런 프로그램도 있고 막 그럴 때 여러 활동들이 활동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액션이 아니고 액티비티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션과 액티비티를 어떻게 쓰는지 이제 구별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motivate가 있는데요. motivate는 동기를 주다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motive, 동기라는 데서 출발을 했고요. motivation 하면 이제 동기부여가 되겠고, motivated 하면 동기가 부여된 적극적인, 동기가 부여됐으니까 적극적이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뭐 이런 뜻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otive에서 motivate 이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에 전미사 ate를 붙여서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문입니다. As a diabetic, she regulates her sugar intake carefully 인데요. 여기서 diabetic은 diabetes, 당뇨병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diabetic, 당뇨병 환자입니다. diabetes는 당뇨병이고요. diabetic은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as a diabetic 하면 당뇨병 환자로서 라는 말이 되겠고요. regulate가 나오는데 이거는 regular, 정기적인, 규칙적인이란 형용사에서 at가 붙어서 regulate, 조절하다 하는 그런 동사가 되겠고요. intake가 있습니다. 이거는 take, 취하다에서 앞에 접수 in이 붙어서 안으로 취하다, 몸 안으로 취하다, 섭취하다, 먹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 a diabetic 하면 당뇨병 환자로서 she regulates, 그녀는 조절한다. her sugar intake, 그녀의 설탕 섭취를 carefully, 조심해서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diabetes, 당뇨병, 발음이 좀 독특하죠? 그 다음에 diabetic, 당뇨병 환자, 이것도 발음이 독특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뇨병 이런 건 많이 접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걸 영어로서 쓸 때는 좀 어려운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발음도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조심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어휘의 확장을 계속해서 하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